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지난번에 두 편에 걸쳐서 그 기본편 마지막으로 그 나의 은퇴 자산이 2020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수도권도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개인별로 나의 구체적인 그 자산 순위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200분씩 끊어서 먼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지난 편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 자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은퇴 자산으로 쓰고, 은퇴 자산으로 쓰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상품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고정화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유동화해서 쓸 것인가,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퇴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처럼 무슨 하루에도 뭐 주식을 뭐 10번씩 사고 팔고 하고 뭐 일주일에도 샀다 팔았다 하고 이렇게 할 거면 거기 붙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시장의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불편한 투자는 은퇴에서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매일 그거 어떻게 되나 마음 졸이고 있으면서 하게 되면 그쪽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은퇴 쪽의 자금은 운용은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불확실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은퇴 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나의 그 은퇴 상품 만들기, 특히 은퇴 상품을 만드는 것 중에서도 연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기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는 저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뒤에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운용을 한다는 그 개념은 해약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해약 계속 따르게 운용을 할 건지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연금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용도는 뭐냐면 은퇴 생활비를 커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목돈 부분 쪽은 따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편에서 내가 은퇴 생활비 어느 정도 쓸 것인가를 여러 다른 사람 비교도 보고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 큰 그림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지를 아는 거지, 목표가 없는데 무슨 수단을 맥날 고민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금을 하는데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름에 연금이 있다고 다 연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장 다닐 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죠. 뭐 DB형이다, DC형이다, 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막상 퇴직하면 어떻게 되죠? 다 해약을 하죠. 98%가 해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갚든지 아니면 다른 돈을 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연금입니까? 거기서 2%만 연금으로 받는데 실질은 뭐죠? 그냥 퇴직금이에요. 결국 뭐냐면 퇴직금이 쌓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연금을 보험사에 드셨잖아요. 그럼 개인연금을 55세까지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55세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연금이 끝나면 얼마를 받아요 하게 되면 몰라요,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 운용을 안 해봤으니까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뭐냐면 모든 연금이라는 것은 넣는 단계가 있고 나눠 쓰는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은 넣는 단계에 저축을 하라는 그런 개념이지 나눠 쓰는 단계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대부분 나눠 쓰는 단계는 뭐냐면 그냥 뭐 거의 예금금리 정도 넣어놓고 그냥 실제로 쪼개 쓰는 거예요. 별게 없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이 있는데 매달 하나씩 이렇게 뺐었으면 나머지 있는 90개서부터 쭉 이런 돈들은 그냥 은행 예금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개인연금을 만기됐을 때 찾아가지고 내가 금고 하나 사가지고 넣어놓고 그냥 거기서 매달 빼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은퇴 이후에는 빼쓰긴 하는데 빼쓴 나머지 돈들은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박혀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라는 걸 넓게 해석을 하면 은퇴 자금을 커버할 연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공적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적연금이라는 거 있어요. 공적연금 뭐냐면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거죠.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받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세제 혜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유사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연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주택연금처럼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연금이라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연금처럼 쓰는 거지.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적립식으로 이렇게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목돈을 가져오든지 이거를 나눠 쓰는 거를 연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연금이나 뭐 월지급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은 나눠 쓰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눠 쓰는 것은 꼭 연금이라는 상품만 나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금으로 모든 금융상품은 연금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익률도 챙기면서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의 대부분은 연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나눠 쓸 때 되게 되면 그냥 쪼개 쓰는 거예요. 거의 다가. 왜 그러냐면 금액을 거의 확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쪼개 쓰는 것이지 운용 수익률이 거의 별로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를 거의 위험을 거의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리밸런싱 기간이라든가 은퇴 때 유사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특히 이 저금리 시대 때는 유사연금을 어떤 식으로 은퇴 때 활용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은 누구나 이제 다 드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사학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인은 군인연금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쪽은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있으니까 은퇴 때 이제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 부분 쪽이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이라고 했죠. 사적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퇴직연금이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자, 나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은 있지만 퇴직연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퇴직한 뒤에 내가 그걸 연금으로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퇴직연금 말고 개인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개인연금 중에서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IRP나 연금저축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세제 혜택이 있는 일종의 퇴직연금과 되게 비슷한, 그렇지만 퇴직연금처럼 직장 다니면 무조건 이렇게 가입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제가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파는 이 세제 비적격이라 해서 세제 비적격, 이름 어렵죠? 세제 비적격은 이름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 없는 개인연금이 있고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이 있다는 차이입니다. 단지 이제 보험사는 어떤 보험이든지 다 10년 이상 하게 되면 장기 보험에 대해서 있는 세제 혜택 정도는 있는 것이죠. 그런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내가 은퇴용으로 저축하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유사연금이죠. 이 유사연금이 이제 뭐냐라는 거죠. 유사연금이 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왜 유사연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냐면 은퇴 부분에서 우리가 상품을 이제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운영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은퇴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10년을 운영한다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연금으로 나눴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 퇴직금이 있는데 이 퇴직금을 10년 동안 그냥 현찰로 나눠 쓴다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쓰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씩 써서 10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10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1,000만 원씩 쓰지만 나머지 돈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쓰자고 나머지는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에 쓸 거니까.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금고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은행에 넣어놨다. 그러면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 우리가 자금운용을 예금이든 뭐든 2%짜리, 연 2% 수익률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나머지 돈이 2%씩 움직이잖아요. 내가 계속 빼내긴 하지만 나머지 돈이 2%씩 움직이는데 그 나머지 돈이 2%씩 움직이면은 이 1억을 가지고 11년을 쓸 수가 있어요. 대략. 한 해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를 하잖아요. 그러면 2해를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6%라 그러면 13년 정도까지 쓸 수 있고, 매년 8%씩 운영을 한다. 평균 8%씩 운영한다 그러면 14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은퇴 자금은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돈에. 그런데 우리가 자금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이미 못 모아서 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기 전에는 결국은 운영을 그나마 잘하는 건데, 그러면 운영을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찾아서 그걸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왜 이 수익률이 중요하냐면, 연금으로 쓰게 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연금으로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투자를 하면은 이게 자산이 재투자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또 원금에 넣어서 또 투자하면 이자에 이자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이 복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산이 2배가 되는, 만약에 그대로 뒀을 때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을 보면, 그게 우리가 뭐 72법칙이라고 해서 뭐 계산하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법칙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7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72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2%로 운영을 하잖아요. 내가 있는 돈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 근데 1억 지금 쓸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쓸까? 뭐 나중에 쓸 거예요. 그러면 언제 2억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굴리기 따라 틀리잖아요. 몇 프로로 굴리느냐. 2%로 굴리면 36년 걸려요. 그런데 그걸 4%로 굴렸다? 그렇게 하게 되면 18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반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만약 6%로 굴렸다.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 12년 정도 뒤에는 2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억, 2억 정도 되는 거고, 은퇴 자산 운용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수익률 게임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은퇴 자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계속 빼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돈의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금으로 빼쓰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체 수익률을. 왜 그러냐면 재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연금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2%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지금 운용 수익률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은퇴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연금에도 안 넣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현금으로 금고에 넣고 쓰면은 1억 가지고 이제 1,000만 원씩 쓰면은 10년을 썼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연금 상품에 넣어서 들어가면 잘해봐야 한 1년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될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제가 상품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률을 좀 높여보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채권형도 연금입니다. 연금이란 말은 안 붙어 있죠. 그냥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채권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연금이 꼭 매달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3개월이나 채권은 3개월마다 나오기도 하고 6개월마다 나오기도 하고 1년마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이자가 예금 이자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채권형 펀드는 금리에서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수익이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품이긴 하지만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금리가 7%, 8%이 정도 되죠. 물론 투자 위험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투자 부적격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자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6개월마다 이제 이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6개월마다 나오는 그 이자도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 10년짜리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10년짜리 연금이나 10년짜리 채권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거죠. 결국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해외 채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연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투자하는 분들도 쓰지만 이거를 은퇴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은퇴 때는 다 연금이라는 이름 붙인 것만 쓰려고 합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한 뒤에는 연금이라는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식도 연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들어가는 펀드 같은 것 있잖아요. 그 펀드 같은 경우도 월 지급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펀드에서 매달 얼마씩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연금처럼.
단지 뭐냐면 주식형으로 펀드를 하게 되면 그게 고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심지어 내가 개별 주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주 3개, 은행주 하나, 제일 큰 은행 하나,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나, 그 다음에 다른 또 대표적인 주식 하나, 딱 3개만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를 1억을 사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 3개 주식 1억을 샀으면 하여튼 몇 주가 생기잖아요. 그 주식을 60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매달 그 60분의 1씩 자동으로 팔아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 때 이제 쓰는 것이냐면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으로 이제 매트리스식으로 어느 정도 깔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 쪽을 할 때 수익률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요새 주식시장 좋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마땅히 딱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주 같은 경우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스탁옵션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퇴직하면서 내가 봐도 우리 사주는 언제 팔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맞는 건 뭐냐면 우리 사주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그 쌓여서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팔 때도 쪼개서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한 번에 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쉽게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쪼개서 그걸 팔면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냐면 주식형 또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ELS 같은 거죠. 이것도 이제 6개월마다 우리가 ELS라고 주식연계증권이라고 있죠. 이게 증권사에서 파는 거는 ELS, 은행에서 팔면 ELT,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에서 팔면 ELF입니다. 그래서 이게 ELS 삼형제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은퇴한 분들도 많이 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가 있죠. 위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그 여러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ELS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도 주식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ELS는 말 그대로 주식연계증권인 겁니다. 주식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돈을 돌려주는 조건이 틀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그런데 이 조건만 맞으면은 거기서 6개월마다 이제 쿠폰식으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금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일정 통장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주식형도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꾸려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출형도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을 은퇴자금으로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살아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주택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대출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은퇴자금으로 쓰려고 그러면 대출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대출을 쪼개서 받는 것 뿐이에요. 그 뭐 이자나 다른 것들도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출도 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식의 연금, 우리가 말하는 그 원래 무슨 학문적인 아니면 공적인 애뉴이티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은퇴해서 연금처럼 쓸 수 있는 단지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 조건이 이제 까다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우선 오늘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공적연금은 종신입니다. 국민연금도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기간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사적연금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퇴직연금도 종신형이 있을 수 있고 개인연금도 연금보험의 종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적연금이라는 거는 종신으로 쓰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은퇴 자금을 운용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사실은 75세에서부터 85세에 넘어가는 그 기간 그 이후 기간 부분 쪽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적연금의 용도는 75세 이전에 끝납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은 75세 정도까지의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공적연금이
일부분밖에 커버를 못하니까 나머지 이제 사적연금으로 매트리스를 까는 겁니다. 이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둘 다 수익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 안전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이걸 가지고 모자란 연금을 어떻게든지 더 보충해 보겠다고는 쉽지가 않죠. 있는 걸 그대로 거의 쪼개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유사연금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유사연금이라는 건 결국은 보완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률도 보완하고 또 이 기간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메꿔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 뒤에 75세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까지 써야 되는 그 돈 부분,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확정시켜 놓기 위해서 일종의 그 돈을 모으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연금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연금을 만드느냐 하는 걸 보시면은, 우리가 은퇴 이후는 크게 세 단계로 자금 운용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 지금 55세부터 65세까지가 리밸런싱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를 하나로 묶었지만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10년으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65세까지, 75세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은퇴 생활비를 한 예를 들어서 놓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뭐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사회 활동 여러 가지들 때문에 뭐 은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월 300 정도 든다고 치고,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서부터 75세 정도까지는 250, 그 다음에 75세서부터 85세까지는 150 이렇게 줄어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공무원분들인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따로 퇴직연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연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국민연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보통은 개개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지요, 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은퇴 생활비를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정도 쓸 거면은 그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딴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연금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뭘 걱정하시냐면, 연금은 있는데 목돈이 없다. 내가 애들 결혼시킬 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에 쓸 목돈이 내가 없다는 것들이 고민이신 거지, 그 일반 사람들처럼 내 연금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둘로 쪼개서 우선 가지고 있죠. 이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인데, 국민연금이야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가 생활비도 제일 많이 써요. 그럼 그 사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퇴직연금이죠. 물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영업은 퇴직 없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치킨집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니까 퇴직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직장 다니는 분들은 퇴직하는데 퇴직금이 200, 300 되면 이제 괜찮은데, 대부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월 100 정도 된다. 물론 이 퇴직연금조차도 중간정산에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거죠, 연금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럼 보통 어떻게 이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보완을 해서 가지고 있냐면, 개인연금이라는 거를 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이제 개인연금이라는 것이 보통 직장 다닐 때 퇴직연금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연금. 거기서 세제 적격도 있고 세제 비적격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월 100 정도나 이렇게 만들고, 아니면 65세 이후에는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개개인마다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신 분들도 은퇴 생활비가 사실은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여기 공통에 있는 개인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사연금, 심지어 나중에는 주택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짜야 되는 겁니다. 이 공통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모자라는 걸 가지고 짜느냐 하는. 그래서 유사연금이라는 것이 이 개인연금이나 유사연금이라는 것이 이 보완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은퇴 설계 때 보통 이걸 정합니다. 내가 은퇴 설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걸 다 파악을 해봤을 때 내 연금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느냐 이 중에서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 쪽에 어느 정도가 모자라느냐 그 모자라는 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그럼 개인연금을 더 들 거냐 유사연금을 들 거냐 유사연금식으로 뭘 만들 거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필요한 돈도 역시나 국민연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그럼 그때까지는 65세 이전까지는 그걸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넣어놓고 10년 동안 복리로 재투자해가지고 65세 때 국민연금 나올 때 같이 이거랑 섞어가지고 연금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럼 이도저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65세 이후에는 모자라는 기간 부분들 쪽에서 땡겨서 쓰다가 모자라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든지 아니면은 집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머지를 또 연금에 넣어가지고 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는 행위가 다 은퇴 설계인데 저희들이 지금 은퇴 상품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하면은 유사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뭐냐면 좀 더 수익률을 높은 걸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해서 내가 가진 자금을 좀 더 길게 쓰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모자란 은퇴 자금, 특히 연금 자금 부분 쪽을 커버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